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90페이지 노현주 인적사항 3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일전자의 사원 등록을 했었는데 두 사람을 등록을 했었죠. 아마 사원 등록 메뉴에 가보시면은 김현철, 성동일 이렇게 두 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나머지 두 명 계속해서 부양가족과 사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째 세 번째 사람 노현주 사원 코드 1003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내국인이고 750426 2 111111 입사 연월일 2020 0601 엔터 지나가시고 엔터. 거주자 급여는 월급이 370만원 3700000 국민연금 보수월액 310만원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장기 요양보험 전부 여로 해주시고 생산직은 아니니까 부로 해주시고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62 가로 열고 신림동 자, 사원 등록을 마치셨으면은 부양가족을 등록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남편이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노현주가 여기 사원 등록에서는 우리는 이제 본인이 노현주니까 여기서 주민등록표에 있는 박정수를 배우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계를 더블 클릭해서 3번 배우자 하셔가지고 박정수를 배우자로 입력합니다. 73 1123 1111 113 그 다음에 자녀는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로 입력합니다. 박영인 내국인이고 040820 040820 4111 12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박영우는 또 4번입니다. 4번 박영우 070711 070711 아니다. 박현우 정아영
동거라고 했는데 정아영이가 위타가동이군요. 예. 그래서 거기 관계를 보면은 네, 8번에 있네요. 위타가동 8번. 정아영 180101 180101 4231 4231 455 그 다음에 처남은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처남이지만 노현주 씨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이죠. 형제자매 6번으로 입력합니다. 노병탁 8102 03 1226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포함해서 모두 6명의 부양가족을 입력을 한 다음에 한 사람씩 이제 수정을 해 나가시게 되는데 본인부터 먼저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본인과 달라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의 본인은 노현주 근로자의 배우자가 이제 여기서 본인이니까 일단은 노현주 씨는 세대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세대주의 동그라미를 1 입력하시면 그 동그라미가 지워집니다. 1 아니야 0 0을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지워집니다. 네, 엔터 칠 필요 없네요. 0 하면 지워지고요. 1 하면은 다시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녀. 지금 노현주 씨는 부녀자 추가 공제가 되는가를 점검해 보시는데 노현주 씨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부녀자 추가 공제가 되죠.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되는데 일단 세대주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관계는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4번에 본인 노현주의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다. 네, 이건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하고는 다릅니다.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 가능하겠네요. 부녀자 추가 공제에다가 부녀에다 1 입력해서 동그라미 표시되게 해주시고, 네,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설명이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지 보시면은 없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한부모는 아니고요. 배우자 있으니까. 자, 다음에 배우자 박정수 씨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소득관계 1번에 보시면은 배우자 박정수는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 1,000만 원.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마이너스입니다. 소득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 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서로 합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000만 원에 플러스 500만 원이면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스 5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박정수는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므로 박정수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네. 박영인, 박현우 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아영은 24년 2월에 위탁받은 아동으로 현재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정아영은 이제 위탁 아동이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둘에 대한 소득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이만 체크하면 되니까 이건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아동인 정아영에 대한 얘기를 다시 보면은 24년 2월에 위탁받은 아동이고요. 현재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11달 11개월을 위탁아동했죠. 6개월 이상 위탁아동이면 해당이 되므로 정아영은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녀에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녀가 정아영을 위탁아동은 자녀는 아니에요. 그냥 공개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위탁아동은 자녀세액공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자녀로 보진 않아요. 위탁아동을. 그 다음에 3번은 동생 노병탁은 청각장애인이며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동생이 장애인이므로 나이는 우리가 해당이 없지만 나이를 보진 않습니다만은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총급여를 말하는 거죠. 근로소득 1,500만원. 그러면 총급여가 500만원 넘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노병탁은 나이 때문에 지금 여기 부가 체크가 돼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이므로 나이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소득이 걸려요. 그래서 기본이 부가 된다. 네. 이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록을 다 한 다음에 4명 등록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정답 보고 4사람 부양가족 전부 다 한번 체크를 좀 이따가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다음에 이제 4번째 사원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진섭의 인적사항을 보시고 우리 1004번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다가 1004 이진섭 내국인 (750321) 1111115 입사는 2024 0601 KR 엔터 급여 월급이 240만원.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190만원. 생산직입니다. 이진섭은 생산직을 여로 해주시고요. 연장근로 비과세 판단 여부는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는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소득관계 설명 292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전년도 총급여가 2,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므로
예, 사원 등록할 때 연장근로 비과세는 여로 해줘야 맞겠네요.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설정해 놓으세요. 생산직은 여로 해 놓으시고 연장근로 비과세도 여로 해 놓으십시오. 국외근로는 없죠.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 11 가길 36 성북동. 자, 이렇게 하신 뒤에 이제 부양가족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고 거기 본인 이진서 밑에 있는 모친과 자녀 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모친은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소 황영수. 사사공사공사 2 11110 자녀 4번 이지영 06 1001 4023 456 또 4번 직계비소 이민국 090701 3013 459 하나 둘 셋 넷 본인 포함해서 4명이고요. 자, 밑에 장애인 증명서 하나 있었고요. 소득관계부터 보겠습니다. 모친 황영숙은 사적연금, 우선 본인부터 확인하기로 했죠. 예, 본인. 자,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예, 세대주 맞습니다. 자, 장애나 이런 얘기는 없고요.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2023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에 없는 거죠. 거기 네모박스에 보면은 배우자는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없는 거죠. 올해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므로 한부모를 1번 넣겠습니다. 한부모 추가 공제가 되겠네요. 자, 본인에 대한 거는 본인 세대주, 그 다음에 장애 없고 부녀자 아니고 한부모다 하는 거 정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황영숙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모친 황영숙은 사적연금 소득 1,0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죠. 비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가 있어요. 그 장애인 증명서가 모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애인 그 코드가 제3호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내용에 보면은 제3호, 제3호가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제3호 장애 내용의 제3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친의 여기 장애 코드에다가 3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3번 그러면 장애인 추가 공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소득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2명, 이지영, 이민국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나이에 문제가 없고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8세부터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2명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원 등록을 한 데이터들을 교재 정답하고 한번 하나씩 한 사람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3페이지에 김현철 씨 사원 등록 화면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김현철 클릭하신 다음에 교재에 있는 수행과제 풀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치하는지. 비교 가능하시죠? 네,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동일 등록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현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진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여러분들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NCS 평가시험 남아있는 게 부가가치세 시험하고 그 소득세 시험이 남아있는데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힌트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습니다 하고 안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그 평가시험에 이 문제 냈습니다. 요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냈냐면 제가 이렇게 교재처럼 이렇게 주민등록표예요. 주민등록표. 아무개의 주민등록표이다 하면서 주민등록표를 그림으로 쫙 하나 줄 거예요. 6명. 6명. 여기 인원수가 똑같네요. 이렇게 6명. 그렇다고 이제 요 데이터는 아닌데 6명이 있는 주민등록표를 주면은요. 여러분이 그걸 사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원 등록한 거를 보고 답안지에다 옮겨 적으면 돼요.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하는 문제 한 문제 있는데 이게 6개인데 하나가 5점이에요. 이걸 다 맞추면 3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30% 여러분이 여기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295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근로소득관리의 두 번째 학습은 급여 입력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 자,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은 상용직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 자료 및 상여금 입력 메뉴로 이는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월달 급여 자료든 급여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것이 급여 대장에도 반영이 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이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에도 그 소득 금액이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급여 입력 전에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첫째, 수당이나 공제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급여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주요 항목별 입력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거를 꼭 이 설명을 다 읽어보고서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서 입력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당 및 공제 등록의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이론 때 비과세를 판단하는 그 구분이 있는데, 수당을 등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그 비과세 과세 이 구분하는 겁니다. 과세 수당인지 그것이 비과세 수당인지를 구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세 비과세 구분은 우리가 이론 때 정리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돼요. 공제사항은 우리가 4대 보험이라든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많고요. 만약에 추가로 공제 항목이 있으면 등록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 수당 등록 시 비과세 종류별 입력 방법입니다 그랬는데요. 우선 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또는 야간 근로 수당은 항상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때마다 여러분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은 물론 조건은 있어요. 그러나 수당 등록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연 한도가 240만 원까지고 생산직 근로자이어야 되고 월정 급여는 210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이 직전 연도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여부는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에 3천만 원 이하이면은 연장 근로를 연장 근로 비과세를 여로 우리가 했어요. 3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요, 그거를 그 연장 근로 비과세를 부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머지가 뭐냐? 연 240만 원 한도라든가, 그 다음에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이다. 이거는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건 자동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는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이다 하는 항목이 나오면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식대를 보겠습니다. 이 식대는 우리가 조건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대는 이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도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네요. 한도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겠지만은 식사를 제공받는지 식사 제공을 안 받는지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보시고, 자, 식사를 제공받는다 그러면은 과세로 등록하세요. 식사 제공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비과세 등록하면 됩니다. 월 20만 원 한도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해 줍니다.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도 조건을 판단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월 20만 원 한도는 자동 체크가 돼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자동 체크가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판단해야 됩니다.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고 회사 업무를 수행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 자, 출장비를 별도로 안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안 받으면서 급여 받을 때 차량 운전 보조금을 받아야 그게 비과세예요. 출장비 받으면서 급여 받을 때 차량 운전 보조금을 받는다. 그거는 과세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식사를 제공하는지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는지 이런 것 등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판단,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입니다. 출산보육 육아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출산보육 육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이거 한도를 자동으로 체크해 줍니다. 출산보육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6세 이하 자녀. 그래서 월 20만원 한도는 자동으로 체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9번으로 그 코드가 되어 있는 국외근로수당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는 사무직입니다. 사무직. 그 다음에 10번으로 되어 있는 국외근로수당 코드가 있어요. 10번으로 되어 있는 국외근로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요. 여기는 선원, 원양어선의 선원하고 해외 건설의 건설직, 현장 직원이에요. 현장 직원. 그래서 여기는 요 원양어선의 선원과 해외 건설 현장 직원만 10번 국외근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국외근로를 하는 경우에 직종이 두 가지로 이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그 코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원양어선 직원이나 해외건설 현장 직원이 아닌 사람은 9번 코드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해 줘야 되고, 그러지 않고 원양어선이나 해외건설 직원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10번 코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그 수당 등록할 때 요 정도가 여러분이 과세 비과세 판단하는 기준으로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자료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급여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 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급여 내용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상여금은 12월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 공제 이외에 특별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8월 25일 중도 퇴사한 것은 8월 급여를 입력할 때 적용할 겁니다.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으로 월정 급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라. 월정 급여에서 빼라는 얘기입니다. 수당 등록할 때 이걸 변경을 해주라는 얘기고요. 8월 급여 지급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은 24년 8월 25일로 입력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가 11달이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의 급여가 1월부터 11월까지 이와 같이 똑같다. 자, 우리가 수당을 어디서 어디까지 등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여기가 수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제는 상조회비가 4대 보험료 외에 또 하나 공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항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공제 항목에 하나 이것을 먼저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한번 과세 비과세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직책수당은 무조건 이건 과세. 예. 연장근로는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장근로 무조건 비과세. 차량 보조금하고 식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조건을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예, 예를 들어서 차량 보조금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또 자기 차량인지 점검하라. 또 식대는 뭘 점검하는 거죠? 중식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해야 비과세. 자, 근데 아까 자료 설명에서 1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량 보조금, 식대, 비과세 가능한 거잖아요. 충족이 된다는 것은 차량 보조금에서 여비 별도로 지급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개인 차량이다 이 말이고, 식대에서 중식은 우리 회사 제공 안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차량 보조금, 식대 전부 비과세로 등록할 겁니다. 육아수당도 마찬가지. 육아수당은 비과세. 육아수당은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하러 가보죠.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요, 인사급여 메뉴에서요,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있죠.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위에서, 그 메뉴의 바로 위에서 팝업창에 뭐 변경 안내 나오면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예 단추 눌러주시고, 급여자료 입력 탭에 상단에 보시면 이런 단추가 있죠. 수당 공제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수당 공제 등록 팝업창이 나오는데, 첫 번째 탭이 수당 등록 탭이고요. 두 번째 탭이 공제 등록 탭입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공제 등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에 가면은 두 줄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예, 기본급과 상여는 미리 만들어져 있고, 자, 세 번째 줄부터 여러분 앞에 코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이름, 수당명만 입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자, 연장근로수당은 여러분 등록할 때마다 비과세 등록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비과세. 직책부터 안 하고요? 예? 직책. 그렇군요. 직책. 예, 죄송합니다. 순서를 좀 제가 헷갈렸네요. 자, 수당명에 그렇죠. 직책수당이네요. 직책수당이 먼저 있네요. 직책수당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직책수당은 과세예요. 예. 과세는 급여라는 것으로, 예, 소득의 유형을 급여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세는 급여로 보기 때문에 과서입니다. 1번 급여하고 확인. 다음 네 번째 줄에 연장근로수당 입력하세요. 연장근로수당. 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를 클릭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코드가 있는데 비과세 코드는 이 우리 수당 이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에 가면 연장근로라고 있잖아요. 001. 예. 밑에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유형의 연장근로 001, 이게 비과세 코드예요. 다음 줄로 내려오세요. 자, 다섯 번째 줄에 차량 보조금.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과 같아요. 어떤 회사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하고, 또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 차량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비과세 코드는 자가운전 3번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네모 박스에 지시사항에 뭐 어떤 것이 있었냐면 4번에 보시면 지시사항 4번에 뭔 말이 있었어요?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 운전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월정액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월정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월정액을 부로 바꿔주세요. 여기를 부 동그라미를 지어주면 됩니다. 이런 지시가 없으면 그냥 월정액으로 놔두면 됩니다. 예, 우리가 월정액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어느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은 생산직 사원의 연장근로 비과세 판단할 때 월정액으로 판단하거든요. 월정액 210만 원 이하여야 비과세가 돼요. 자, 그러면 6번째 줄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식대 입력하겠습니다. 식대 보조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비과세 해주세요. 그리고 2번 식대 확인. 네, 월정액 그대로 두면 됩니다. 또 내려와서 육아수당 입력해야죠. 육아수당 엔터 하시고 비과세입니다. 2번 비과세. 7번에 육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Q01 육아수당 확인. 그러면 이제 공제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수당이 다 끝났죠? 공제 등록 탭을 누르셔가지고 7번째 줄에다가 상조회비라고 입력하시죠. 상조회비. 상조회비가 여기 구분에 있는지 1번부터 7번까지 쭉 보시면은 없습니다. 기부금은 있지만 상조회비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없는 공제 항목을 무구분이라고 그래요. 0번 무구분. 그리고 확인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거니까 급여에 열을 해주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공제 등록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신 다음에 아래에서 확인 단추를 누르면 수당 및 공제 등록 창이 닫히죠. 다시 꺼낼 때는 여기를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르면 닫아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월달 급여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월달 급여만 입력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귀속 연호를 1월. 구분은 1월에는 상여가 없어요. 12월까지. 그래서 1번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니까 2025년 24년이죠. 2024년 0125라고 2024년 1월 25일로 입력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세 사람 나옵니다. 왜 한 사람 안 나오느냐? 이진섭 씨는 입사 날짜가 좀 뒤에 있어요. 아직 입사가 1월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 해놓은 사원들이 이렇게 불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현철을 클릭하신 다음에 1월 달에 지급액, 여기 급여 항목을 보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의 급여 항목 간단하죠? 기본급이 450만원 입력하시고, 직책수당이 5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공제에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계산됩니다. 그런데 상조회비는 입력을 해줘야죠. 상조회비에다가 2만원 입력합니다. 네.
우리가 김현철의 1월 급여를 입력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298페이지를 피셔가지고 김현철의 1월 급여 입력한 그 그림에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산출한 숫자가 있어요. 예, 그 숫자하고 일치하죠? 162850. 지방소득세 16280. 예, 똑같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거 다 자동 계산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김현철 씨 1월 급여. 그다음에 이제 성동일 씨 거 입력하겠습니다. 성동일 클릭하시고 1월 급여 또 입력합니다. 3300000 직책수당 30만 원. 연장근로 없고 차량 보조금이 30만 원. 그다음에 식대가 20만 원. 육아수당 없고 그다음에 상조회비가 10,000원입니다. 자, 성동일 씨 거 1월 급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잘 계산되었는지 비교해 보세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부터 확인해 봅니다. 맞죠? 급여 공제 계를 보시면 429410 맞죠? 다음 노현주 씨 클릭해서 노현주 씨 1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기본급 2700000 20만 원 직책수당. 연장근로 20만 원. 차량 보조금 20만 원. 식대 20만 원. 육아수당도 20만 원. 네, 298페이지 노현주의 1월 급여 자료하고 비교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월 급여까지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요, 다음 시간에 2월 급여로 3월 급여 쭉 진행을 한 달씩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여기 과세 비과세가 제대로 구분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